네, 지난 클립에는 플로팅 포인트가 실제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실수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정수가 아니라 플로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C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아주 어려운 주제고 대부분 처음에 좌절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터 설명인데 먼저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변수가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되었을 때 메모리에 저장된 곳의 위치값, 그걸 주소값이라고 합니다. 주소값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수형 변수 i를 하나 선언했고 그 다음에 j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j의 값을 2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i 변수에 j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j가 2로 초기화됐기 때문에 2가 i의 복사가 됩니다. 이꼴 문장은 i와 j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 이꼴 오른쪽에 이 값을 평가를 해서 그 값을 i에 대입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퀄을 대입 문장,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가 2가 되겠죠. 2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2가 출력이 됩니다. 프로젝트 메뉴에서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해서 실행을 해보면 2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 실제로 이 코드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고 코드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항상 메모리에 올라온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하고요. 실제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램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램을 말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실제로 기판에 붙어있는 그 전원을 끄면 날아가 버리는 데이터, 볼로타일 메모리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일반적으로 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메모리에 항상 저장이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겠죠. i가 메모리 할당이 됐습니다. 메모리 할당이 되면 이 메모리에 할당을 했을 때 이 할당한 곳 각각을 셀이라고 하고요. 이 셀에는 유일한 번호를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이라고 할당을 합니다. 할당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5000은 메모리 각각의 셀을 가리키는 고유한 번호이고요. 그래서 이 5000이라는 값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변수 i는 5000번지에 할당이 된 거죠. 근데 변수 i가 선언되었을 때 int i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수가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당된 곳이 5000번지라면 실제로 메모리에는 5000에서 5003번지까지 4바이트에 걸쳐서 이 i 값이 할당이 된 거죠. 자, i를 초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j를 선언했죠. j는 2로 이렇게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 i 값은 얼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상한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garbagera고 합니다.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j가 메모리 할당이 되죠. j가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자, i 이렇게 위쪽을 메모리의 하위 번지, 이쪽을 상위 번지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j는 i의 하위 번지에 할당이 되는데요. 상위 번지에 할당된다고 가정해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j가 i의 하위 번지에 할당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의 주소는 얼마겠습니까? i가 5000이었기 때문에
제2의 주소는 4996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j 는 4바이트에 걸쳐서 할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j 의 주소가 4996이란 말은 4996에서 4999번지까지 4바이트에 걸쳐서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소를 나타낼 때 5000번지면 5000이라고 적지 않고 브레킷을 써서 5000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정수와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관례입니다. 주소는 앞으로 브레킷을 써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의 값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죠? 그래서 2가 메모리에 4바이트에 걸쳐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은 J를 I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I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한 이후에는 I는 5000번지로 번역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고 J는 4996번지이기 때문에 I와 J는 실제로 대표하는 의무고 코드가 생성됐을 때 IJ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 말은 I는 5000번지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컴파일러가 기본으로 번역을 하면 J는 4996이기 때문에 49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996번지를 5000에 대입해라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996이 5000번지에 대입이 되니까 5000번지에 있는 값이 이 4996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를 대입해야 되는가 하면 4996을 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4996번지에 있는 내용인 2를 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는 컴파일러가 코드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뜻에서 sds를 붙여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4996번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sds가 내용을 5000번지에 대입을 해라 가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4996번지에 있는 내용은 2입니다. 2죠. 2가 여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2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I 값이 2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printf로 i를 출력을 합니다. %i /r 그래서 i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i의 값은 2가 메모리에 들어있으니까 화면에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i는 2라는 문장, i는 j라는 문장에서 이 i가 등호의 왼쪽에 쓰였으면 i의 주소값인 5000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가 등호의 오른쪽에 서 있을 때는 주소값인 4996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4996번지에 있는 내용으로 번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변수라도 등호의 왼쪽에 있을 때 번역되는 이 값 5000을 써야 되고요. 이 값을 등호의 왼쪽에 있을 때 가져야 되는 값이라고 해서 왼쪽 값이라고 합니다. left value. 줄여서 L valu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변수가 등호의 오른쪽에 있을 때 번역되어야 되는 값을 지금은 4996이 아니라 4996번지에 있는 내용, 4996번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값을 오른쪽 값이라고 합니다. right value. 줄여서 R value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한 변수가 등호의 왼쪽에 사용이 되느냐 오른쪽에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L value로 번역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R value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호의 오른쪽에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
이 j라는 값의 L 밸류 주소값이죠. 자 보십시오. i가 왼쪽에 사용됐을 때 L 밸류는 5000인데 5000은 실제로 주소값입니다. i가 메모리 할당됐을 때 주소값이 되는 거죠. j가 오른쪽에 있으면 내용입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내용이 되는데 j가 오른쪽에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j의 주소값을 가질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변수를 어떤 값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스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 문장이 있을 때 j의 타입이 인티저이고 i의 타입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변수 ip에 j의 값은 2인데 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가 있는 곳의 주소값인 4996을 대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j 값이 아니라 j의 주소값을 대입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연산자를 써줘야 되는데 그 연산자가 %입니다.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j의 주소값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를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주소 연산자. 그러면은 j의 주소값이 되는 거죠. 요거는 j의 값 2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4996이 되는 거죠. 실제로 메모리 주소는 4996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4996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IP에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 문장의 왼쪽에 오는 타입과 오른쪽에 오는 타입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IP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P는 정수 타입이고요. 이거는 정수가 아니라 정수의 주소값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IP를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다라고 변수의 형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선언하는 방법은 형 이름과 변수 이름 사이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IP는 메모리 할당이 되는데 이 IP는 정수의 주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j의 주소값을 IP에 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제대로 되는지 빌드를 해보고요. 이상 없습니다. IP가 실제로 메모리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P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포인트는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992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j의 주소값을 IP에 대입을 했죠. j의 주소값은 4996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996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4996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IP는 요 값을 가리킨다는 뜻이 되는 거죠. j의 값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i는 메모리에 2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i의 주소는요, i의 주소는 5000번지입니다. j는 메모리에 역시 2가 들어있습니다. j의 주소는 4996입니다. IP는 메모리에 4996이 주소값으로 들어있습니다. 포인트 값으로 들어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포인터 역시 특별한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보기 좋게 10진수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포인터 표현 방식으로 메모리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IP의 주소는 4992번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소스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포인터를 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주소값을 찍을 때는 %p라고 해야 됩니다. 두 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의 주소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j가 아니라 j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j가 되는 거죠. 자, j의 주소가 얼마입니까? 4996입니다. 자, 그 다음에 IP를 찍어 보겠습니다. IP 얼마입니까? 네, IP는 4996입니다. 자, j의 주소값과 IP 값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I 값이 출력이 되고 같은 값 두 개가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 값이 출력이 되고 같은 값이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4996은 물론 아닙니다. 실제 주소 값이 되는 거죠. 실제 주소 값이 같은 걸 두 개가 찍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자,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포인터 변수로 갑니다. 포인터라고 하는데,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타입과 변수 이름 사이에 에스테리스크를 적어줘야 됩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 쪽에 붙여도 되고, 중간에 띄어도 되고 하지만, 관례상 형 이름 쪽에 붙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printf를 이용을 해서 정수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찍어 보고요. j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p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j 얼마입니까? j를 10진수로 찍고 ip를 10진수로 찍습니다. j를 10진수로 찍어 보면 2가 찍히겠죠. j는 둥어의 오른쪽에 사용됐다고 가정합니다. IP를 찍습니다. IP는 얼마입니까? 4996이죠. 4996은 주소인데 정수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행은 되지만 제대로 된 값이 찍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IP가 4996이기 때문에 4996이 가리키는 내용 2죠? 2를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IP가 아니라 IP가 가리키는 내용을 연산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에스테리스크 IP입니다. 자, IP의 의미는 뭔가 하면 IP가 가리키는 내용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J 값은 2고요. IP가 가리키는 내용은 2이기 때문에 같은 값 2가 찍힙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2가 찍힙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에스테리스크와 선언된 포인트 변수를 사용할 때 에스테리스크를 구분하십시오. 이것은 포인트 변수란 뜻입니다. 하지만 포인트 변수를 사용할 때 에스테리스크는 IP가 가리키는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간접 지정 연산자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 혹은 컨텐츠 오브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나타낼 때는 앰퍼샌드를 쓴다. 라고 되고요. 자, 한 번 더 프린트프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i로 숫자를 찍습니다. %p로 포인터를 찍습니다. %p로 역시 포인터를 찍습니다. IP가 가리키는 내용을 찍습니다. IP가 가리키는 내용 얼마입니까? 4996이 가리키는 내용 2입니다. 2가 찍히겠죠. 네, 다음에 IP를 찍습니다. 자, IP 얼마입니까? IP는 4996입니다. 4996이 찍힙니다. IP의 주소를 찍습니다. IP의 주소 얼마입니까? 4992입니다. 4992가 찍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2가 찍히고요. IP의 내용 2가 찍히고요. IP 4996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같은 값이죠. 다음 요거는 4992입니다. 네, 요거보다 4 작은 값이 찍히는데 값이 4가 안 작고 약간 더 다르죠.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해당하는 값들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테리스크와 앰퍼샌드 그리고 사용할 때 에스테리스크의 차이점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